투표율이 높을수록 누가 유리할까라는 그런 물음에 훨씬 더 3배, 4배 네, 전대 투표율 역대 최고 과연 누가 유리할까 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볼 텐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앞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모바일 투표 휴대폰으로 이렇게 가서 4명의 그 대표 후보, 그 다음에 또 최고위원 후보 쭉 8명, 그 다음에 청년 최고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꾹꾹꾹 누르는 거 아마 84만 5천 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은 다 투표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미 이틀 동안에 47%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전당대회 흥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보다도 더 많았던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대 전당대회 투표율, 예, 투표율만 보는 것입니다. 지지율은 아니고요. 2021년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지도부 선출이 1일차에 25, 그 다음에 최종이 45.3, 예, 100명 중에 45명이 투표를 한 게 역대 최고 득표율이었는데 바로 이번에는 2일차 우리가 4일 총 투표를 합니다. 이틀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나머지 이틀은 ARS, 전화 음성 자동 시스템이죠. 그것을 하는데 이 모바일로 이틀을 했더니 흥행에 아주 교과서라고 보는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45%보다 훨씬 더 높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란 말이 돼 있는 것이죠. 예, 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요거 때는 63.89. 요거는 뭐 대선 후보니까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서는 이번 흥행이 이준석을 뽑았던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보다 훨씬 높다. 바로 오늘과 내일 ARS 아마 모바일 보다는 나는 그냥 전화 ARS로 할래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죠? 예, 그분들 다 하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 50대 후반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57, 58, 59, 예, 60 넘기는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1차 때 모바일 투표 때와 같은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은 예, 정말 사상 처음으로 60% 당대표 뽑는데 60% 투표율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흥행이 들어갔는데요. 글쎄요, 다 감안을 하면 50대 후반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WMBF님,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 예, 좋습니다. WMBF님이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자기는 누구 지지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예, 대신에 조금 더 붙이신다면 안철수 후보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예, 지지를 이렇게 표명을 안 하고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하네라고 예, 다른 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면은 예, 아주 효과적인 댓글이 되는 것이죠. 네, 아시아투데이 최고 언론 힘내세요. 우리 눈 속엔 별당님이 또 힘차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경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군요. 하루빨리 회복되시고요. 브루이스님이 경아님 건강을 걱정을 해주셨고요. 예, 경아님이 수술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또 스패너님이시니까요. 예, 하루빨리 좀 잘 이렇게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현이 좋아서 찍는 사람보다는 싫지만 윤통이 원해서 찍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세븐님, 네. 안철수 어차피 탈당합니다. 대통령배 걸린 사람이 그대로 주저앉을까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고 이진우님이 말씀하셨군요. 이진우님이. 네. 나도 김기현 찍은 이유가 바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준우님, 세븐님과 같은 결이죠. 좋습니다. 70% 이상 나와야 합니다. 눈속엔 별당님. 투표율이 75%. 예, 저렇게만 나오면 정말 아주 엄청난 이 결집과 단합을 보여주는 건데요. 70% 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60%만 넘어도 그것은 저 당은 뭐가 이렇게 당대표 뽑는데 60% 넘어. 예, 지난번에
2년 전에 이준석 뽑을 때가 아까 45%라고 했죠. 그 당시도 야, 전당대회가 저 정도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는 뭐 훌쩍 넘을 테니까 네, 흥행 면에서는 아무튼 예, 굉장히 잘된 네, 뭐 중간중간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시끌벅적한 그런 그 사안이 있었습니다만은 흥행면에서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해줄 그런 대목입니다. 예, 저는 모바일 투표에서요, 우리 원더우먼님, 예, 좋습니다. 토요일 날이 아니면 일요일 날, 예, 어제쯤 하셨군요. 좋습니다. 예, 진우님이 그것입니다. 우리 박경련님, 좋습니다. 이틀 만에 투표율이 47.5. 이것만으로도 벌써 역대 최고치를 갈아 끼웠는데, 자, 후보들은 어떨까요? 후보들은 당연히 이렇게 폭발적인 네,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왜? 오늘도 내일도 이미 이제 모바일 투표는 끝났습니다만은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막판에 남은 그 표심이 자기에게 이 오리라 또는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전인수식에 저렇게 평가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심이 폭발을 해서 저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다. 김기현 후보. 아니다. 저거는 분노 폭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자기들이 편한 사람을 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거에 대한 일반 당원들이 분노 폭발을 한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르죠. 예, 김기현, 안철수 또 천하람도 마찬가지고 또 한교안 후보는 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 흥행은 내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이 의혹, 울산 땅 부정 의혹이 개입됐다 하는 것을 집요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일반 당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울산 땅을 얘기를 안 하면은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 당대표로 된다, 그럴 경우는 총선 때 야당, 민주당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아서 그때 김기현이 너가웃이 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행에도 성공이 됐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한교안 후보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네 후보들은 다 저마다의 아전인수식으로 자기가 더 저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몰표가 더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자,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 네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상대적입니다. 예, 표심은 뭐 아직도 이 투표함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투표 안 한 분들이 아주 상당수가 계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역대 최고 투표율 이 전당대회 흥행이 성공이 될 경우는 네, 조직표가 상당히 가동됐다라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뭡니까? 조직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는 뿔난 민심이 아이고 나 무슨 뭐 전당대회 당대표가 누가 되든 나는 크게 관계없어. 난 뭐 투표도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과연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지 라고 투표를 기권을 하고 당원까지는 내가 가입을 했지만 투표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야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네,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론 여기도 조금 있고 여기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열기와 관심은 예, 후자보다도 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마련입니다. 즉 조직표가 근한 두 달 동안에 이 경선 과정에서 조직표가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예, 제가 또 뭐 의원들도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예,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당협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가동이 된 것은 흔치가 않다. 이준석 때는 사실 안 그랬다. 이준석이 당선이 된 것은 예, 당협이라든가 공조직 가능성보다도 예, 이준석을 그래도 이 당대표에 저렇게
무슨 비록 영선 후보지만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안 된 영선 후보지만 30대 후반의 당대표, 야, 이 자체가 상당히 아주 개혁이 정점으로 치닫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을, 그 당시에는 이준석이 저렇게 이제 내부 총리를 할 줄을 몰랐죠. 당연히 이준석이라는 그나마 신상, 새로운 상품, 당대표로서는 신상, 그리고 매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치평론가 행세를 할 때까지만 해도 내부 총질을 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뭐 조직표가 공고하게 야, 이번에는 이준석이다 라고 조직표의 어떤 아주 집중적인 투표 행위로 이어지는 거는 그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번 투표와 그 당시 이준석이 될 때 2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게, 이번에는 공조직이 굉장히 가동이 많이 됐습니다. 왜 공조직이 가동이 많이 됐냐? 그렇습니다. 대선과 작년 6월 1일인가요? 지방선거, 도지사, 시장 같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공조직이 상당하게 굳건하게 몸집이 키웠고요. 실제로 당원이 그 당시에 이준석이 될 때는 27만 표였죠. 지금은 뭡니까? 84만 5천 명의 당원이 훨씬 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공조직,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공조직이 상당한 이 가동이 훨씬 집중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해본. 자, 이런 공조직을 집중적으로 가동을 했다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네. 제가 저는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 손을 이렇게 미리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론 방송을 주창을 하는 마당에서 뭐 특정 후보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데에는 그 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고요. 네. 달을 가리키는, 달과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뭐 지지 후보 누구누구 이렇게 써있지는 않으니까요. 단지 그 가리키는 방향, 달과 해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이 순리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걸로 저는 믿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조직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가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권당의 성공을 위해서 아까 대통령 김기현 후보 자체를 내가 지지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 라는 그런 상황에 공조직에 아마 공조직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65%에서 75% 정도는 그 특정 후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단 3일 뒤에 3월 8일 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제가 지난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남은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 결선 투표, 이른바 김기현이 50%를 조금 넘는 선에서, 그러면 50.00001이라고 해도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3월 8일 날 새 당대표 김기현이라고 장내 아나운서가 딱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내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50%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가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결선 투표는 김기현 대 안철수의 김기현의 두 사람의 양자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죠. 막판에 황교안이나 천하람의 어떤 돌풍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선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구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에 김기현 대 안철수를 보니까 52.6 대 37.4 이렇게 김기현이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은 김기현이 앞서서 2차전에서 끝낸다 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 4명이 쭉 같이 나설 경우에는 김기현이 35.8, 안철수가 25.5, 황교안 9, 천하람이 8.1. 이렇게 될 경우에는 4사람이 다 표를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김기현이 5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그런 그 수치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공조직이라는 각 지역에 다 당협이 있지 않습니까? 당협의 당협위원장, 물론 현역 의원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으면 원외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이 있고 그분들을 총 중앙당에서 투표는 하여튼 동료를 중앙당에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협위원장의 분포로 봐서 전국적으로 절반이 약간 넘는 이른바 대통령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튼 저쪽에서 내세우는 안정적인 개혁, 안개라고 그러죠.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 아까 우리 세븐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찍는 것은 딱 목적이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서 하는 거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아 전국에 포진을 하는 걸로 지금 취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누가 유리할까라는 그런 물음에 공조직이 이전 2년 전보다 훨씬 더 3배, 4배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죠. 3월 8일 전당대회 때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전당대회 때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7년 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7년 만에 참석을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재임 기간에 2번의 전당대회 때 참석을 했죠. MB 때도 한번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아마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거나 또 비윤 쪽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왜 그 전당대회를 오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슨 세과시를 하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저거 불공정 아니냐라고 지금도 오늘도 그런 성명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 전당대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질러대는 것이죠. 전당대회는 3월 8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투표가 안 합니다. 없습니다.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선출될 때 그때도 그때는 저도 취재차 일산에 있는 그 장소에 뭡니까? 킨텍스인가요? 수요일 날은 킨텍스에서 합니다. 일산의 킨텍스. 거기에서 저도 취재를 갔습니다만은 현장 투표를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하는 데는 현장 투표를 안 하고 오늘과 내일 모바일과 ALS 투표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4일 동안 한 것을 집계만 해서 수요일 날 발표를 하니까요. 아무리 대통령이 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미 투표는 다 내일이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걸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일정이라든가 이 규정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미 대통령이 참석한 3월 8일 날은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투표는 내일까지만 딱 하고 화요일 날 집계를 한 다음에 수요일 날 발표를 한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전당대회 일정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죠. 4, 5, 즉 토요일과 일요일 날 모바일 투표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오늘과 내일은 ARS 투표. 여러분 아시죠? ARS 어떻게 하는지. 수요일 날은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 1, 2위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9일 날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9일 날 1위, 2위 후보가 1대1 TV 토론을 한 차례 한 다음에 다시 또 10일 날 모바일 투표 한 차례, 11일 날 ARS 투표 한 차례, 그런 다음에 4일 뒤에 당대표가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8일 날 대표 누구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은 11일 날 누구 이렇게 불려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날 일산의 킨텍스 처음에는 이 서울의 올림픽 펜싱 경기장을 예약을 했는데요. 거기는 한 5천 명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략 대의원만 해도 한 7, 8천
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곳으로, 그래서 일산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의 킨텍스라고 종합 전시장이죠. 네, 거기로 부랴부랴 예약을 바꿨다는데요. 예, 거기에 그날 찌렁찌렁하게 전당대회 사회를 볼 사람도 정해졌네요. 어제 정해졌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나운서였죠. 아나운서고 지금은 어디 소속 없이 프리랜서로 있는 신영일이라고 있습니다. 뭐 좀 이따가 사진이 혹시 준비되면은 띄워도 되고요. 예, 코미디 빅리그라고 하는 지금 어디 그 케이블 TV의 사회를 본다고 하죠. MC 신영일이 서너 사람 후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얼굴 보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신영일 아나운서가 그 전당대회 사회를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처음에는 뭐 초선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흥행을 위해서 쩌렁쩌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치도 조금 정치 프로를 진행을 했던 사람을 찾다 보니 신영일 저 아나운서가 낙점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대표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박경현님, 김재원, 태영호가 경쟁을 합니다. 눈속엔 별당님, 이재명 정말 무서워요. 반드시 감옥으로 끌고 와요. 우리 이준우님, 선호님, 네 알아요. 저 신영일 아나운서 안다는 얘기죠. 예, 선호님, 또 이준우님, 예, 선호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건가요? 제가 처음 오늘 불러드리는데, 예, 앞으로 선호님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네. 북한 방송 개방하자는 태영호 정말 유선자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진우님, 좋다. 월요일이 좋다. 김 박사 정확한 분석 들을 수가 있어서 얼씨구나. 참말로 좋네. 김 박사 목이 아프시지만 금비님 장구를 두들겨 주시오. 얼쑤. 예, 슈퍼맨님 참 아주 왕의 청자 중에서도 아주 선봉에 쓰시는 분이죠. 저는 첫날 투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함께 하실 분이 당선돼야 합니다. 우리 김숙님 첫날 투표를 하셨군요. 예, 모바일로. 예, 좋습니다. 이제 최고위원들 지지 후보자들을 말씀을 해주시네요. 김병민, 김재원, 태영호가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눈속의 별당님. 태영호의 강남구공천도 이젠 박탈을 해야 됩니다. 이준혜님이 더 태영호를 아주 집중 또 거론을 해 주시네요. 선우님은 눈팅만 했습니다. 예, 눈으로만 계속 보고 댓글 참여 오늘 처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선우님, 아주 이 댓글 창에 데뷔를 하신 거를 열렬 환영을 합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해야 하는데요. 눈속의 별당님, 네,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5천 명이 수용하는 데라 아주 7, 8천 명이 운집을 하면은 그야말로 팍 터져 나가는 체육관이 막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가지고 10,000명을 수용하는 일산의 킨텍스죠. 우리는 일산 하지만은 거기가 공식적인 행정구역사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네. 고양, 일산 우리는 이제 통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